여러분, 금융시장이 난장판입니다. 시장 원리가 무너진 것은 당연하고요. 관치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융시장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금융시장의 주인은 당연히 은행들이 돼야 되거든요. 은행들이 주인이 돼서 예적금을 받고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이것을 빌려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 거기서 돈 벌어서 이자도 갚고 이러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은요, 금융당국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그분의 인격을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금융이 무너질 것 같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금융산업의 시장경제가 더 바로 서겠다 이런 기대치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산업은 여러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장 크게 망가진 게 여론에 따라서 그냥 휘청휘청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경제는 망가진 경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경제의 핏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요, 나라 경제가 진짜 흔들흔들 한다는 뜻이. 그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의 핏줄이 금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출금리 많이 올라간다고 최근에 난리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금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출금리가. 지금 최고 대출금리는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쥐꼬리만 해요. 쥐꼬리만 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담대 고정금리는요. 상단이 5.38%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하단이 3.97%예요. 이 정도로 금리 때문에 못 살겠다. 신용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이 4.68%입니다. 하단이 3.35%고요. 그러니 이자가 한 달 월급만큼 1년에 늘었다고 하니 이게 월급생활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게다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원금도 못 갚는 처지인데 이자를 어떻게 갚겠어요? 이자가 또 올라가니까 더 충격이죠. 그런데 예금금리 보세요. 예금금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찔끔찔끔이죠. 0.84예요. 0.84.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예대금리 차이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이러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난리가 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왜? 하루 만에 바뀌어서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가 모범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수석 부원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상금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돌려서 말했지만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요. 또 간치금융의 시작인 거예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상 말입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도한 지금 마진을 붙였다.
과도한 마진 빼라 이런 뜻이에요. 빼라. 빼라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출금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준금리하고요. 예,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플러스 시키고요. 우대금리를 빼면 됩니다. 우대금리를 빼면. 이게 이제 대출금리예요. 뭐 우대금리는 지금까지 다 빼왔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금융위원장의 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말이 완전히 180도 다르죠. 예, 시장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개입하잖아요. 시장 개입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해라.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뭐 제가 참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거를 본 적은. 예. 세상에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을 이게 금리를 인하하라는 등 예금금리를 인상하라는 등 이러니 여러분 제가 금융시장 난장판이라고 썼던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금융시장에서 시장 원리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융시장의 난장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를 보면요. 그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상단이 5.38%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신용대출의 고정금리는요. 상단이 4.68이에요. 세상에나. 신용대출 금리가 더 싸네요. 아니 담보가 있는 대출이 더 비싸다는 거 이거는 시장 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담보가 있는 대출은 당연히 금리가 더 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신용대출 금리보다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노릇이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금융시장이 깨진 게요. 아니 내 집 가지고 내가 대출 받는데 왜 대출 못 받게 하나. 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린 자산담보대출이잖아요. 내 집 가지고 못 하잖아요. 게다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웃긴 거예요. 시장에서 금융이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용사회에서 말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이자율은 낮아야 정상이지. 그런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이자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 이거는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 금융시장이 지금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은행들도 솔직히 난장판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대 마진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예대 마진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하는데 2010년 10월에 2.22% 2010년이에요. 2021년 9월에 2.14%예요. 예대 마진의 차이가 크다. 이 말은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행들은 이자잔치하고 있다니까 이자잔치. 그들은 말입니다. 상여금도 주고 퇴직금도 4억 5억씩 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폭증합니다. 폭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이러니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선순환이. 이게 여러분 시장은 자율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야지 시장은요. 시장의 지표에 따라서 은행들이 정책을 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간섭하면요. 이게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해요. 또 무슨 이야기 하나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준비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에 떨거든요. 급박하고 협박하는 것에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이렇게 국내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을
한두 배가 아니잖아요. 한두 배가. 지금 보세요. 2021년만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으로 순이익을 합쳐보니까 15.5%가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가고요. 가계부채 때문에 난리 났어요. 연끌은요. 이자가 늘어나서 지금 울고 싶어요. 그런데 국내 은행들은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놀랄 노자고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저는요. 시장 경제가 회복이 돼야지 이게 뭔가 경제가 활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만 망칠 뿐입니다. 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표현 쓰겠습니다. 멍청하게 정책을 펴려면 차라리 내려와야 돼요. 예. 오죽했으면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저분도 정권의 앞잡인가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대한민국에 적은 없습니다. 저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승범 위원장이 후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본인의 소신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금융시장이 난장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말입니다.